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실행했던 2023 수능 문제 영어 그 가장 많이 틀린 것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15위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못 읽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가 몇 퍼센트가 틀렸는가 하면요. 83%가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찍어서 맞추는 친구들이 20%의 확률을 더한다면 이 100%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대부분 모르고 그냥 찍었다라고 해도 그 무리가 없는 이야기죠. 주장이죠. 그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여기 de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의식에 대한 분리, 분절, 의식에 대한 분절 이래 나오다가 이상하게도 self-referential framework에서 자기 지시적, 자기 지침적 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한국말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웬만한 철학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예요라고 하면 이거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우리 그 이제 대부분 다 철학과 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문제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함의, 이게 그 자기 지침적 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수능 문장,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라카노 수능 있잖아, 그죠? 한 100개 정도를 요것만 보시더라도 이게 넘들이 넘사벽이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갖다가 처음으로 써먹지 못하는 세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AI 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대비를 하라라고 하면서 1만 년 동안 우리가 왜 해왔던 문화생활의 최정점에 있는 지금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이제 일갈하시는 이런 주장들 있죠. 그 철학적인, 과학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모두 다가 왜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극소수 1%도 안 되는 그런 탑티어 사람들이 쓰는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 때 알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근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해놨어. 그 말은 뭐죠? 제가 옛날 같으면, 이거 왜 해석을 이렇게 해놨지? 내시는 분들이 모르고, 당신들도 모르면서 이걸 냈나? 라고 약간의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도 이제 가졌는데, 지금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런 거 읽지 마라. 라고 그 접근을 못하도록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예,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 얘기에 관련된 이야기 함의를 좀 이따가 바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요 이제 찍는 법 먼저 알아놓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제일 마지막 요 부분을 보시면 웬만하면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climate 케이스 같은 경우는 it's not that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not that이 나오면 제가 not을 이렇게 파랗게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아니, 빨갛게 칠하는 게 맞겠죠. not, 아니다. 그럼 not A가 아니고 it's that B이다. 자, 그럼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not A가 아니고 B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또 not이 있죠. 그죠? 아이고, 반갑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따라서 A가 아니라니까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따라오시는가? 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아니,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면 깜깜이 하더라도 이 문장의 구조적인, 형태적인,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어 문장의 구조에 관련돼서는 순서 문제나 문장 들어가기 문제 형식에 있어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런 넘사벽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버전 아니에요. 그럼 이래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라니까. 그래서 A가 아니라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단어의 반복이 혹시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가. 토익은요, 같은 단어의 반복을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넘사벽 문제가 되죠. 우리 수능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교육청의 어떤 권위로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 단어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나름대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이제 이렇게 제시어를 주면 답이 갑자기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분쟁에 이렇게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핵심어를 좀 반복하시는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돼서 조금 그래도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문장은 요 문장하고 저는 한 요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 책임감이라는 말을 먼저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없어.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 없죠, 그죠? 자, 그럼 어때요? A가 아니고 B이기 때문에 A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but deny, 않는다니까? 그러면 저는 무지성 찍기 버전 하면 저는 5번 찍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5번을 갖다 그냥 무지성 찍기가 아니고 마음을 다한 찍기 아니에요. 즉, 그러니까 그 문장의 구조와 형식을 보면서 not A, but B 대응으로, 그죠? A가 아니고 B라니까 따라서 A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문장 구조의 핵심어에 대한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 줬을 때 가장 답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주고 이걸 답이라고 우리가 했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요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답이면 문제가 너무 엉성하죠. 근데 이거 답 맞습니다. 보세요. 5분이잖아요. 어, 재밌죠? 이걸 갖다 문장 구조로 이렇게 마음을 다한 찍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잡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런 어떤 이 무지막지한 그 라지 보캐버리를 쓰면서 이 하이 레벨 센텐스를 구사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심리적으로. 하나는 자기 과시입니다. 나 이만큼 깨달았고 이만큼의 이 마음의 구조, 이 의식적 구조가 복잡한 사람이야. 나 좀 공부 좀 했거든. 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까요? 말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서양의 깨달은 자들은 동양의 어떤 현자들하고 좀 다르게 자기 과시를 좀 하십니다. 이렇게 언어적인.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위선이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좀 말을 현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있어서 그게 지금 뭐고 그 이제 기후 변화가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글로벌 워밍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대구 되게 춥거든요. 너무 추워요 지금 그죠? 자, 뭐 이제 북극곰이 사라져 가기는 개뿔 지금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죠. 북극곰의 개체수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 봐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의심해 보는 식으로 문제를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그죠? 왜? 좀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현란하고도 높은 수준의 단어가 나오면 쫄지 마시고 웃기고 있네라고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워딩을 이 현자분들의 깨달은 분들의 어떤 똘끼라고 하면서 좀 약간 제가 까내리는 얘기도 좀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분리하죠. 요 말이 여러분들 봐봐. 우리는 객관 세계를 못 본다고 내가 얘기하고 그걸 이제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현재, 과거, 미래는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의 의식이 우리 인간이 이거를 갖다가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과거, 미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된지 안 된지 우리 몰라요. 그죠? 의식으로는 분리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학습에서 압니까? 아니죠. 원래부터 보니까 우리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를 셀프 레퍼런셜 프레임워크 뭐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건 당연하지. 어제 하고 오늘 하고는 어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지나가고 없고
지금 현재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그죠? 그리고 현재라는 것이 이게 뭐 0.8초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럴까? 그죠? 이 0으로 무한 수렴하지 않나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시간은 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현재하고 미래를 갖다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원래 알고 있는 상당히 좀 신기하게도 셀프 레퍼런셜, 뭐예요? 자기 지시적인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다, 틀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아무 생각 없이 의식적으로 분리하고 있다입니다. 하웨이부터 읽었어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해석을 안 했고요. 그죠? 그 하웨이부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현재, 과거, 미래를 나누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생존하는데 상당히 좋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이런 뚜렷한 구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절망스럽게도 잘못 이끌었다. 그래서 hidden 다음에 여기 from view는 없어도 되죠. 어떤 관객으로부터 뭐를 감추었다? 아, 또 나오네요. 그죠? 어떤 책임성에 대한 정도를 어떤 시야에서부터 뭔가 감추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책임성.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과거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에 대한 의식의 어떤 그 편협성이라고 할까요? 좁힘. 이것이 뭐 어떤 방식을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해왔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다시 또 나오네요. 계속 답을 좀 찍어주세요라고 나오네요. 그죠? 책임감으로부터 뭔가 디볼싱, 그러니까 세그리게이션, 뭔가 분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부인해 온 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실제적인 것이 이 시간의 분절성에 의해서 시야가 좀 흐릿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강조해서 이렇다보다는 인간이 이런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당면 과제로서의 어떤 책임성을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일갈하는 문장이죠. 아, 그렇구나라고 보면 또 여러분 말린다고 제가 약간 이런 문장, 너무 좀 현란한 문장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를 반대적인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 아니, 인간이 그 시간에 관련돼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현재, 과거, 미래를 분리하는 이러한 의식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게 책임성의 분절이라는 것도 일어나지만 그만큼의 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왈가왈부가 되는 이유는 어젠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나 되게 학識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서 기후변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왜 안 따라와? 라고 그럼 이제 웃기고 있네 라고 그죠? 네가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자기 과시하고 그다음에 뭔가 속이려는 의도 아닌가? 그 좀 분명하고 컷앤 드라이 뭔가 이제 팩트적인 거를 갖다 가져와 가지고 설득을 해봐라. 지금 당장 춥지 않느냐. 그리고 갈수록 기후변화에 관련된 수능 이야기는 자꾸 오리무중입니다. 너무 이렇게 자꾸 나와요.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환경 이야기를 제 어젠다로 얘기를 했는데 환경단체가 하는 행위들이 보면 너무 좀 괴상하고 그죠? 괴리감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그 생을 막 방해하면서 그렇죠.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너무 이상해요. 그죠? 그 처음에는 이제 팩트 위주로 가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다른 기후변화에 관련된 반박 관련된 얘기가 나올수록 기후변화 현상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은 다시 한번 얘들 왜 이래? 라고 그 이제 설명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또 얘들 또 설레발이를 그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이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빈칸을 갖다가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계속 여기에서는 책임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럼 이 책임성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맞으신 분들
한 17% 맞으신 분들은 아마 이 같은 단어의 반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시고 이걸 찍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여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해석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또 이제 글로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자, 34번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끝.